부동산 엑스파일 굿모닝 신소장의 신소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새벽 3시입니다. 새벽 3시 혼자 사무실에 있네요. 이것저것 하니까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갈 줄 몰랐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이네요. 네, 토요일. 저희 사무실은 특성상 주 5일째거든요. 좋은 사무실입니다. 그래서 좀 밤늦게까지, 그리고 새벽 일찍이죠, 어떻게 보면. 네, 지금 방송을 녹음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바뀌었어요. 최근에 방송 원고도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부동산에 관한 전부를 한번 말해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3000% 빠지거나, 아니면은 조금은, 말더듬? 그런 것들은 김 PD님께서 예술 같은 편집력으로 잘 고쳐주시더라고요. 저도 제가 녹음을 하고 보내드리잖아요. 그러면 송출을 할 때 제 목소리 듣고 제가 깜짝 놀래요. 전문가 같은데? 라고요.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 어떤 마법을 부리셨길래 깜짝 놀래요. 제 목소리 듣고. 제가 녹음한 거지만 포토샵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얘기를 해야 되니까 재밌는 얘기를 간단하게 제 생각을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독점, 지정, 업체 잘 아십니까? 이게 지정이라는 건 뭐냐면 1층 상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2층까지도 상권이 정말 좋은 지역이나 그럴 경우에선 2층까지도 통용이 될 수도 있고 그 건물 자체에서도 통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처음에 분양을 했을 때 1층의 매토는 무슨 지정이다. 예를 들면 편의점 지정이다, 커피숍 지정이다, 중개업소 지정이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 지정이라는 거 왜 생기냐? 이것은 법률적으로도 인정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 보면 특정 건물에, 다중이용 건축물에 1층에 지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업종은 다른 호실에는 입점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런 생각할 수도 있겠죠. 직업의 선택의 자유가 있고 행복 추구권이 있는데 왜 나는 다른 데서 커피숍을 하고 싶은데 왜 내 권리를 막느냐? 헌법재판소에 헌재가 판단해야 될 사안 같죠. 하지만 이거 대법원까지에서는 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 지정이라는 것이요. 우선 지정이라는 게 어떻게 특정이 되냐면 우선은 제가 시행사예요. 시행사인데 101호를 여기는 코너고 참 좋으니까 평수도 25평 정도 되니까 실평수가 여기는 편의점을 지정을 줘야겠다라고 하면 분양 당시에 분양계약서에 써 있습니다. 그게 법률적으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당시에 분양계약서에 그 보험 약관처럼 깨알같이 써져 있는 것 중에서 지정에 대해서 네가 보고 인정하지 않았냐라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다른 판단도 있겠죠. 과잉으로 경쟁을 막는다던가 그러면 MD 구성이 깨질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보면 한 20개 호실 정도의 1층에 20개 호실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반이 중개업소고 그리고 그 중에 반이 커피숍이라고 하면 다양한 MD가 구성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물론 이건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정업체를 지정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핫한 지역 같은 경우에서는 권리금도 붙습니다. 바닥피가 붙는다는 거를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연면적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연면적이란 거는 뭐냐면 우리가 어폐가 조금 약간이지만 분양 면적의 총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면적이 크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건물이 크다라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연면적이 10,000평이다라고 하는 강남에 있는 빌딩은 이른바 프라임 빌딩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프라임 빌딩, 프라임급이라고 하는 거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그런 빌딩들은 대기업들이 들어가죠. 만평을 혼자 쓰는 겁니다. 대기업에. 그러면 우리가 일반 사무실 그 건물이 있고 빌딩이 있고 아파트형 사무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아파트형 공장, 지식산업센터라고 하는데 그런 데서의 만평은 작은 평수입니다. 네. 만평 이하짜리도 있지만 만평은 작은 호수인데 뭐 한 100개 아니 120개에서 130개의 업체 정도가 들어갈 수가 있겠네요. 여하튼 만평 이상의 지정이 하나가 있다라고 하면은 거기는 프리미엄이 많이 붙습니다. 특히 만약에 25,000평 정도가 된다 연면적이 그런다고 한다면 거기에 편의점 지정이 하나가 있다라고 하면 프리미엄은 억대가 넘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그 막강한 배우 수요가 위에서 눈이 내리듯이 내려오시거든요. 거기는 네 주변 상권과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위에서 필수적으로 살 수 있는 네, 담배나 아니면은 그 식품들을 살 수 있는 편의점은요 위에 있는 세대수에 대해서 독점적인 지위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을 받은 사람은 편의점한테 임대를 주면 이제 진짜 거짓말 하지 않고 공무원 연금이 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커피숍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오피스 건물에 1층에 커피숍이 지정으로 있다. 그리고 거기서 2만 평이라고 하면 이거는 편의점보다 더 큰 네, 프리미엄을 얻을 수도 있어요. ND 구성을 살펴보게 된다고 한다면 오피스 건물 기준으로 살펴볼게요. 물론 오피스텔도 있겠지만 1층에는 부동산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우선은. 그리고 두 번째로는 편의점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커피숍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문구점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네, 이 4대는 네, 그 지정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무조건 분양을 받으셔도 무방하세요. 대신 연면적이 최소한 15,000평 이상일 경우에는 괜찮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지정 자체가 상권을 망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상권적인 측면인데 예를 들어 보면 한 26,000평 정도 되는 대단위의 뭐 오피스 건물이 있다라고 치면은 근데 1층에 한 20개 호실이 있는데 좀 건물이 외졌어요. 그러면은 그 배우 세력이 위에 있는 사람이 한정적이잖아요. 근데 26,000평이라고 하면 1층에 상가도 꽤나 있을 텐데 거기서 지정을 줘버리면은 나머지 업체들은 안 되고 분양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정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그 해당 오피스 건물, 오피스텔들이 어디에 입지 있는지, 뭐 도심 중심권에 CBD 상권에 있는 건지 아니면은 일반 뭐 택지 내에서 동떨어져 있는 네 곳에 크게 있는 건지 그거에 따라서 ND 구성을 어떻게 따지는지 그거는 시행사 입장에서는 이것을 지정을 줘야 되는지 절대 지정을 주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그 반수 이상은 분양을 못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네, 그런 그 동떨어져 있는 택지에 네 물론 주변에 생기기 시작하겠지만 뭐 지정이 있다. 그럼 무조건 낙찰을 분양을 받아야겠죠. 근데 이런 그 최초 분양 같은 경우에서는 문제점이 좀 있어요. 그 편의점이 좋다라는 거는 저보다 투자자보다 시행사가 뭐 훨씬 더 잘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끼어 팔기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그 문정동 쪽에 있는 모 편의점 지정 업체를 살펴보게 된다고 한다면 그 위에 있는 아파트 공장 즉 지식산업센터를 한 3개에서 4개까지 분양을 받았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끼어 팔기가 많죠. 뭐 구로나 가산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돈이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할 수 있는 게 그 부분이에요.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 방식 중에서 돈이 많은 사람들은 1층에 있는 전층을 우선은 턴키로 떠오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드는 돈은 솔솔치 않죠. 한 200억에서 300억까지. 네, 면적에 따라 틀리긴 하지만, 네, 만약에 200억을 집어넣고 그것을 다 떠왔다고 치면, 그럼 이제 자기 마음대로인 거예요. 1층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프리미엄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피를 받고 매도를 하거나 진행을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그렇게 턴키를 주는 업체들은 시행사가
그닥 돈이 많은 업체는 그렇게 안 합니다. 네, 돈이 없는 업체가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 돈이 없는 업체들은 대부분 연면적이 작을 수가 있어요. 네, 무조건은 그 배후 세력은 위에 있는 그 오피스텔이든 뭐든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해서 기본적인 상권은 1층에 있는 네, MD의 상권은 네, 위에 있는 배후 세력이라는 거를 명심을 하셔야 되고요. 그럴 경우에서는 네, 거기에 필수적인 요건에 지정이 되어 있는 상가는 분양을 받는 거는 괜찮을 수가 있다. 하지만 시행사가 바보가 아닌 이상은 네, 그 분양가는 녹록지 않을 거고요, 분명. 그리고 두 번째로는 끼어 팔기도 할 수가 있다. 근데 끼어 팔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제 경험상 그것을 분양을 받는 거는 나쁘지 않아요. 네,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정에 대해서 법률적인 관계를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네, 방송을 약간 줄이도록 할게요. 네, 법률적인 부분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분양계약서에 지정이라고 그 명시가 되어 있으면 법률적으로 유효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하나 생겨요. 꼭 우리가 관리단이라는 거는요, 소유권 내 집합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파트용 공장이나 아니면 지식산업센터, 오피스 건물 같은 경우에서는 소유권자가 호실별로 달리 있을 수가 있잖아요. 분양이라는 걸 한다고 친다고 하면 소유자가 다르면은 그 소유자들의 집합제가 바로 관리단입니다. 이거는 집합건축물법, 네, 플레이면 전 잘 몰라요. 집합건축물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인가요? 너무 길어. 우리나라 법률은 너무 길어. 여하튼 집합 건축물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그 집합 관리단에서 관리단 규약으로 네,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그 관리단 규약이 아니라 그 상가의 1층에 상가들이 진행이 되어 있으면 또 상가에 세입자들의 연합체가 생깁니다. 뭐 대부분 상가 번영회 그런 걸로 진행이 되죠. 상가 번영회에서도 그 나름대로의 규칙이나 준칙을 만듭니다. 그러면 대부분 상가 번영회 분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신규 입점을 했을 때는 이 주변에 있는 동종업체를 들어올 수가 없다. 그렇게 규약을 만들어 놔요. 번영회끼리. 그런데 누가 신규로 들어왔어요. 네, 들어왔다고 치면 그건 법률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통상적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경우도 있고 안 받는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정이라는 경우는 참 그 법원의 재량권이 많아요. 예를 들어 보면 이게 좀 삼천포인데요. 커피숍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측에 커피를 팔긴 판데 샌드위치나 브런치가 주고 커피는 소다, 부다 라고 했을 때 그게 그 판결로 간다고 했을 때 판사의 재량에 따라서 이거는 샌드위치가 주니까 이거는 인정을 한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관리단이나 아니면 분양계약서에 적혀있는 네, 규약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상가 번영에는 제가 변론을 할 겁니다. 간단하게. 네. 하지만 어느 지역에 있는 어느 법원 같은 경우에서는 커피 비스무리한 거 팔아도 그거를 그 영업금지 가처분을 인용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사마다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예, 조심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제가 또 상가 번영회 얘기하면 상가 번영회에서도 여러 가지 제가 판례를 찾아볼 수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아는 판례를 찾아볼 수가 없어가지고 여러 가지로 또 살펴보니까 이게 제각기더라고요. 재량이 참 많고 뭐 주인이 알고 있거나 알 수 있었으면 네. 이거는 상가 번영의 규칙도 인정을 받을 수가 있고 어떤 곳은 짤없이 인정을 받을 수가 없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판례 태도를 제가 못 찾고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참 감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거는 제가 다음 방송에 보정을 할 수 있도록 필히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린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럼 지정은 어떻게 살펴봐야 되겠느냐? 네, 지정은 연면적이 큰 상태에서 1층에 편의점이든 그곳에 필수적으로 있는 업종에 지정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를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분양받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한 2만 평 정도 되는 곳에 1층에
편의점을 분양을 받았다. 금액은 비싸죠. 그러면 CU나 아니면은 그런 GS25나 그런 데가 들어가겠잖아요. 그럼 이제 그 건물 망할 때까지, 붕괴될 때까지는 임대 수익은 받을 수가 있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연금이 되는 거죠. 물론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만약에 어느 건물에 1층에 있다라고 하면 CU가 바보가 아니거든요. GS25도 바보가 아니에요. 거기 점포개발팀이 바보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해당 건물의 입주율에 따라서 월세가 차등적으로 배정이 되긴 합니다. 예를 들면 해당 분양을 받고 준공되고 준공에서 입주까지는 7개월에서 8개월이 걸리긴 합니다. 이러는 오피스 건물 같은 경우에서는요, 한 3만 평에서 5만 평, 3만 평 내외의 건물 같은 경우에서는 7개월 정도 걸리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문정동에 그 현대지식산업센터가 약 8개월이 걸렸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살펴보게 된다고 한다면 입주율이 30%면 월세가 얼마, 그리고 입주율이 80%가 된다면 월세가 얼마, 그렇게 차등적으로 입주율에 따라서 월세를 차등적으로 올리는 그렇게 되는 특정한 임대차 계약을 맺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상가 입장에서 살펴볼까요? 상가를 구하시는 투자자 입장, 즉 그 상가 행위를 직접적으로 하는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우선은 이런 건물 같은 경우에서는 난 커피숍을 하고 싶다, 바리스타가 꿈이다 하시는 분들은 지정 상태를 정말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근데 그 지정이라는 거는 관리사무소 가서 이거 지정이에요? 물어볼 수는 있잖아요. 근데 관리사무소가 2년마다 3년마다 순환직으로 바뀌어요. 관리업체가 바뀔 수도 있고요. 관리단이 바꿀 수가 있거든요. 관리업체를. 그러면은 몰라, 사람들이. 그래서 피본 데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중개업을 하고 있는 이 영업장 인근에도요,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가 들어갔는데, 진짜 조그맣게, 아메리카노 1,200원에 파는 조그만 업체한테 패소당했습니다. 그래서 커피류를 못 팔게 돼 있습니다. 가처분에서 인용이 된다고 한다면, 본안소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영업금지 가처분이 인용이 된다고 한다면, 본안소도 물론 별도의 소지만, 인용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서 커피숍으로 간다. 임대사업자도 당연히 공무원 연금인데 커피숍을 직접 운영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월세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높은 임대료 준다고 하더라도 웬만큼의 상권은 보장을 받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정이 웬만한 건물에 하나씩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건물들은. 그렇기 때문에 지정 없는 곳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니면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그것도 대형 프랜차이즈도 그런 권리분석을 잘못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부동산 중개업자가 잘못한 거죠. 중개업자가 잘못한 거죠. 지정 부분을 정확하게 체크 못하고 그냥 막 중개를 한 거죠. 수수료 나오니까. 그런 부분은 있지만, 여러분께서 직접 커피숍을 운영하고 싶다, 월세를 내고, 그럴 경우에선 지정 부분을 정확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다른 업종도 마찬가지예요. 호프집이나 그런 것도, 치킨을 판매하는 호프집도 지정을 받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MD 구성 살펴볼 때 잘 살펴봐야 될 것이 있고요. 그리고 그 상가 번영에는 그 참고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여기가 너무 좋다라고 했을 때는 상가 번영에 규칙이든 그거 상관없이 들어가고 그냥 모르게 지내면 되는 거고, 아니면 그것도 살펴보는 경우도 있죠. 나는 그런 시끄러운 거 싫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살펴보는 경우가 있고요. 또 지정에 대해서는 그런 것도 있어요. 초기 분양을 했을 땐 지정이 정해져 있지는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않을 수가 있는데, 이게 그 방침이 바뀌어가지고 한 초기 말고 중기 들어가기 직전에 지정을 만들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건 자유니까요. 그럴 경우에서는 초기 분양자한테 대항할 수 있느냐? 판례는 대항할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판례를 다시 좀 한 가지 얘기를 들어본다고 하면, 만약에 102호가 커피숍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커피숍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 상가들은 분할을 많이 하거든요. 네, 분할을 그냥 일반적으로 분할 2분의 1 분할해가지고 월세를 조금 저렴하게 해서 상가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월세가 비싼 핫한 지역일수록 분할을 많이 할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편의점 같은 경우에서는 그 편의점 그 GS25든 그런 규정상 몇 평 이상은 가야 돼요. 왜냐면 창고로 줘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있지만 만약에 그저 일반 분할이 아니라 개별 등기가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102호가 커피숍이 들어갔고 그게 커피숍 지정일 때 그 옆에 있는 102-1호가 커피숍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의 여부는 따라서는 물론 재량에 따라서 틀립니다.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약간 틀린데 제가 아는 판례에서는 가능한 걸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물리적인 지정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영업권을 침해할 수 있는 지정인지 그거에 대해서 그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을 하냐에 따라서의 문제거든요. 봤을 때는 그때는 볼 때 네, 이거는 물리적인 지정으로 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2 바로 옆에 있는 102-1호도 네, 커피숍을 들어가서 네, 영위를 할 수가 있다. 네, 하는 경우도 있었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판사분한테 나 이거 왜 나는 이거 분할하고 팔았을 때 개별 등기하고 팔잖아요. 팔 수도 있잖아요. 소유권이 개별 등기라는 거는 그 한 개짜리 두 개로 쪼개놓은 거니까요. 네, 개별로. 그러면 그 조그만 거를 팔았을 때 나는 커피숍을 하고 있고 나는 여기가 지정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도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산정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지정인데 커피숍은 다른 그냥 지정 없는 커피숍보다도 독점적인 지위가 있기 때문에 바닥 권리금이 있을 수도 있고 월세가 높거든요. 그리고 임대인은 당연히 임대를 받는 거죠. 근데 판사는 그렇게 보질 않아요. 임대인이 나 그 손해가 있다. 옆에 커피숍이 또 나와서 내가 팔아먹은 거지만 다 그 그거 팔 때도 커피숍 못 들어간 걸로 다 구두상으로 얘기가 돼 있는데 그러면 판사 입장에서 그러면 손해배상 뭐가 있어요? 손해가 뭐가 있어야 하면은 인정을 안 해줘요. 왜? 월세는 받잖아요. 그래도 지금 현재 받고 있잖아요. 그게 커피숍으로 독점적으로 줬기 때문에 이 월세가 형성이 돼 있다라는 걸 인정을 잘 안 해요. 네, 그런 부분이 있어요. 실질적인 손해 부분. 물론 재량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다고 얘기는 했습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 X 파일 지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네, 그 법률적인 얘기가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이번 거는. 그러면은 부동산 X 파일 더 재밌는 이야기로 여러분과 즐거운 시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굿모닝 신소장이었습니다.